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만났나요? 우리 사회가 아마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먹구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N포럼을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저도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 오늘 충주에서 왔습니다. 충주에 깊은 산소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치유센터를 한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츰 말씀드리겠지만은 맨 땅에 뭐 헤딩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지금 22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메일 상으로 한 400만이 조용히 느슨한 연대로 좋은 마음의 공동체가 돼서 이제 하고 있지만은 매일 아침 편지를 쓴다는 것이 쉬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고통이 뒤따르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닌데 왜 해야 되나? 그러면서 22년을 매일 했습니다. 어려운데 왜 하나? 저에게 이제 자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든데 보람이 큽니다. 글 하나에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자살을 결심했다가 선생님의 편지 보고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N프롬의 가치, 신념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비영리 차원에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오르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조금 더 괜찮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디딤들이 된다고 하면 신념을 가지고 의미 있게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비영리 재단, 뭐 차츰 말씀드리겠지만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아침 편지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뭐라고 하나요? 상업적인 그런 비즈니스 이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한 개인에게 재원이 축적되는,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어서 여기 이제 보니까 젊은 분들 많이 계시고 하는데 헌신해 볼 가치가 있다. 어려움은 많이 따를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기주연설에 제가 왜 서게 됐느냐? 저희 이력을 좀 잠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대를 나왔는데 연세춘주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뿌리깊은 나무라는 잡지 기자 생활을 5년 했습니다. 또 이제 중앙일보 기자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주로 정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그분의 연설 담당 비서관 생활을 제가 5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도원의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이고 요즘에는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뭐 승승장구했네.
꽃밭을 걸었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인생에 재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골마다 곳곳마다 장애가 있었고 걸려 넘어졌고 좌절했고 안에 피가 끓었고 한강에 가는 게 나을까?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나을까? 하는 순간들이 제 젊은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연수준 편집국장을 하다가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시집이 너무 그 시대를 형상화하는 것 같아서 악의 꽃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라고. 긴급조치 마지막 구호. 이게 제 인생을 꺾었습니다. 제적을 당했어요. 786명이 집단 대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영예롭게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10년 고생했습니다. 콩밥 먹어보고 강제 징집당하고 사회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군대에 가면 집단 폭행, 거의 좀 과장하면 매일 밤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한번 당해봐.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정말 뼈가 바스러지는 상태에서 반병신이 돼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대 중반 후반에 한 청년이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납니다. 애국심 사라집니다. 이보 같은 세상, 이 안 무너져? 지진 않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그래서 장가부터 갔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한 여인이 면회를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빙그레 그 우유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나가면 저 여인을 취하리라. 포장마차부터 시작했어요. 문방구,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요. 문방구 하다가 이제 사기당하고. 또 웨딩드레스 가게 생활을 제가 올해 5년 했습니다. 이화여대 입구에 아현동 꼭에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에 놓고 웨딩드레스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처럼. 엉터리죠. 근데 잘 됐습니다. 그러나 늘 포환이 있었습니다.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글 쓰는 곳이 없어. 글 쓰는 곳이. 인쇄소라도 하고 싶었어요. 인쇄소. 활자의 희자만이라도. 그런데 이제 좀 감사하게도 뿌리 깊은 나무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저를 기자로 채용했습니다. 첫 번 월급을 받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5년 동안 열심히 가장 부지런한 기자였어요. 그런데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아주 훌륭하신 분이 그 전두환 씨라고, 이분이 뿌리 깊은 나무로 강제 폐간시켰어요. 썬데이 서울하고 같이 쓸어냈습니다. 또 백수가 됐어요. 또 절망에 빠졌어요. 어쩌다가 얻은 직장인데. 근데 여러분,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그것을 누군가는 지켜봅니다. 누군가는. 나는 몰라. 근데 중앙의회 돌아가셨습니다만 최우석 국장이라고 당시에 경제부장 하신 분이 뿌리 깊은 나무를 열심히 보시다가 저의 글을 아끼셨어요. 이런 기자가 있어? 이런 기자가 백술에 놀고 있대. 이런 기자를 글빨 좋은 친구를 한번 신문기자 한번 시켜보자. 실험적으로. 제가 나중에 들리고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의 신임을 받았던 분이래요. 그게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중앙일보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정치부로 보냈어요. 왜 저는 문화부 가고 싶은데 손이 빨라서 보냈대요. 손이 빨라서. 자, 손이 빠르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뭐 재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기사를 써놓는 사람이에요.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사람입니다. 1994년에 기비성 사망 사건이 났습니다. 그게 낮 11시 30분경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게. 중앙일보가 석간입니다. 윤정기 세워놔야 돼. 누가 쓰나요 그 기사를. 정치부 기자는 늘 대비를 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는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고 기사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축적을 해놓는 거죠. 컴퓨터 열고 다다다다다다다 나가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몇 분 사이에. 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부딪혔습니다. 후보로. 선거 결과가 딱 나오면 신문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사 2개 써놓는 것입니다. 김영삼 후보가 됐을 때, 김대중 후보가 됐을 때, 김영삼 대통령을 만든 10명의 사람들 미리 써놓는 거예요. 이게 손이 빠른 거예요.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중 총재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인생의 책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입니다. 다 읽으셨죠, 여러분들?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두 주제 가지고 고대 문명, 고대 유인들의 삶, 역사 분석해 놓은 역조입니다.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 책을 그때까지 15번 이상 읽은 사람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노련한 정치인과 젊은 기자가 한 권의 책을 놓고 대화를 합니다. 2시간, 3시간. 이분의 눈동자가 달라져. 그분이 청와대 주인이 됐어요. 저를 연설 담당 비서관을 하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사흘 일했습니다. 사흘 쉬었습니다. 공식 휴가 다 포함해서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거꾸러졌습니다. 중간입니다. 내가 3시간 후에 죽어도 좋아, 3시간 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집중하고 일어섰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번아웃이라고도 이해하고 이 병명이 있습니다. 일종의 뇌졸중 같은 거예요. 의식을 잃고 저는 임사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저는 눈을 떴어요. 눈을 떴을 때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새소리, 바람소리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살았지? 뭐가 소중하지?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관,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고 그날 이후 제 삶을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대체로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삶이 조금은 이타적인 쪽으로 이동합니다. 나에게도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뭐 있을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고도원 아침편입니다. 자, 봉우리가 높으면 계곡이 깊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슨 꽃봉우리, 이 승승장구하고 꽃길만 걸어간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연원으로 들어가면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어록을 좀 남겨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함석헌 선생이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가 말씀하신 역사 연구, 그때는 상중하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중하. 지금 4권의 책을 주시면서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놔.
독서 카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한다.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된다. 정신도 이와 같다. 그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용어는 그 신앙의 어떤 게 성장한 신학을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아버님이 아들에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톰베이 역사 연구는 제 인생의 책입니다. 이제 아버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연세대 신학과를 들어갔고 연세춘추 편집국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인생을 관통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치, 신념을 안겨준 또 한 분의 멘토의 어록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저의 청년 시절 5년 넘게 기자로 일했던 뿌리 깊은 나무 고 한창기 사장은 잡지 창간 초기 엄청난 적자를 걱정하는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꿈꿔온 의미 있는 일이라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제 골수에 깊이 박힌 이 말씀은 이후 저의 인생 행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생 지침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있어. 와. 제가 재단 만들 때 제 가족, 제 자녀, 제 아내 설득한 말이 저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재단 그때 만들려면 5억의 기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어디가 있어요? 저희 집을 도네이션 해서 그 기금으로 재단 만들었어요. 그때 한창기 사장이 했던 저 말을 당신 남편도 너희 아빠도 돈을 한번 낙엽처럼 태우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연설 비서관이 되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글을 쓰면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질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질책도 없고 칭찬도 없으세요. 미치는 일입니다. 딱 1년 만에 어떤 이제 행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연설 비서관이니까 이제 행사 마치고 갈 거 아니에요. 오 비서관, 네. 오늘 연설문 좋았어요. 1년 만에. 그날 제가 무슨 막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다음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연설문 글을 쓴다는 것은 압력이 셉니다. 장관, 총리, 대통령 면담한 다음에 고비서관 오늘 대통령하고 이런 말씀 나누는데 이번 파이로 연설 이거 들어가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설비서관 차원에서 그것은 장관의 어록이고 총리의 얘기지 대통령의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그 걷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연설문 좋아. 이게 퍼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경험을 하고 일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시작한 것이 2001년 8월 1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오늘 어떤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한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희망이란 2001년 8월 1일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의 고향, 지음은 없는 책입니다. 저희 아버님 시대의 책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제가 읽은 것 한 구절을 소개하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 단상을 덧붙여 놓는 것입니다. 30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들 얘기 같잖아요. 루신의 고향에 희망이 무엇이냐?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에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제가 그어놓은 밑줄이 아닙니다. 저도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아버님의 물려주신 그 방대한 책 끌고 다니다가 어느 날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펼치다가 거기서 밑줄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아버님이 그은 밑줄이에요. 이것이 저의 유산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용돈으로 시작했어요. 뭐 몇십만 원, 어느 날은 또 뭐 1,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저 혼자서 청와대 연설문 쓰면서. 그런데 20만 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직원이 관리를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질문이 들어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의 아이들을 그래서 한번 모금을 해봐라. 그래서 십시일반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구나. 그러면 그렇지. 네가 돈을 벌려고 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뜻은 아닌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턱턱턱턱턱 통장을 채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비난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느 분이 이론을 보냈어요. 이론 보내려면 그 수수료 더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론을 탁 주면서 보내면서 연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 이렇구나. 뒤치닥뒤치닥. 그러다가 그 다음날 편지를 썼습니다. 어느 분이 이론을 보내셨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분의 뜻은 본심이 무엇이든 저에게는 이론도 엄중하게 써라. 투명하게 써라. 귀하게 써라. 라는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내고 이론을 보내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날 어느 분이 49,999원을 보냈습니다. 요약하면 선생님 힘내세요. 부족한 걸 제가 채우는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구나.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는 길에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즈니스를 목표로 해서 돈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나 비영리재단에서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헌신했을 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생에 정말 자기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나는 여러분의 자리가 그런 꽃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자라나니까 이제 재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재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집을 도네이션 했죠. 그러면 지금 5억을 투자해서 도네이션해서 한 아침 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충주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7만 평의 큰 부지가 있고 그곳에 한 20개의 건물이 서 있고 직원이 한 80명 되고 지금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어떤 분은 7천억 가치라고 얘기해요. 제가 낙엽처럼 태우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에 만들었던 재단이 지금의 어떤 현실적 가치로 보면 7천억 가치를 갖는 재산이 나왔어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니에요.
공공의 것입니다. 제가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를 만들면서 뉴욕 행사를 다녀왔어요. 뉴욕에 가서 일부러 록펠러 재단을 갔습니다. 제가 뉴욕에 가면 그 록펠러 재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늘 관심이 있어서 가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좀 만나고.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은 비영리 재단입니다. 미국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 재단인데, 놀라운 것은 그 비영리 재단에서 사업이 벌어지잖아요. 여러 형태. 제가 갔을 때는 어떤 그 미술 전시를 했는데 숫덩이로 만든 큰 작품이 이제 걸려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숫덩이인데 그 몇 억짜리예요. 록펠러 재단이 찍어서 이걸 2억이다 보면 2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굴러가는 말똥도 가져다가 이거 1,000억짜리다 그러면 1,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빛나는 눈동자 중 가운데 어떤 분을 혹시 모르겠어요? 맞아, 대통령이 저를 찍어서 연설 비서관 시키듯이 어떤 가치를 부여할 때 그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록펠러 재단 최근 얘기를 들으니까 그 비영리 재단이,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 베이스잖아요. 11조를 계산해서 헌금하는 직원이 100명이래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마어마한 영리적인, 대체로 이제 예술, 문화적인 것들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를 미래의 어떤 전망을 잊게 하고 그 전망으로 가는 길이 아름답고, 그러나 거기엔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명상이 필요한 이런 구간들이 우리 사회에는 꼭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래에 제가 고도원 정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뭐 고도원 정신이라 거창한 거 아니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의 첫 대목에 나오거든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 어린 자녀들, 10살 이하이고 12살, 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이 아비가 무슨 일을 했을지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내 아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 두 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 우리 국민의 거의 필독서와 같은 책이 됐습니다. 제가 필독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이 손주에게, 아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얘기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때그때 어떤 가치와 어떤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전망하고 그 전망에 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아침편지 어떻게 썼고, 옹달샘 어떻게 만들고, 뭐 건물 하나를 어떻게 짓고,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고, 이런 세세한 거, 디테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벽에도 길은 있다가 부제였습니다. 저 위에 절벽에도 길은 있다. 근데 절벽에도 길이 있다와 길은 있다는 다릅니다.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 예전에 이제 제가 기자할 때, 고 기자, 새가 난다 하면 새가 보이지? 지금 무슨 말씀이야? 새가 나라 그러면 새가 보이지 않아? 지금 새가 나는데 새는 난다 이렇게 말하나? 길이 있다는 있는 거예요. 있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길은 있다는 만드는 것입니다. 비영리 재단에서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길이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길은 있다 부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어떤 사회에도 반드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의 길이 되기도 하고 희망의 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회는 그게 실패, 쇠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 방향이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전망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끝점. 목표. 오늘 중요한 언어 하나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드림이라고도 해요. 목표, 목적 얘기합니다. 저는 근래에 꿈 넘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백만장자를 꿈꿨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개인의 꿈에 머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의미 있는 일 하겠다, 좋은 일 하겠다, 그것이 꿈 넘어 꿈입니다. 의미 있는 일로 한 번 더 터닝하는 거, 한 번 더 터닝 포인트를 찍어서 다시 한번 오메가 포인트를 찍는 거, 그 핵심은 이타심입니다. 이타적인 거. 우리 사이에 누군가는 이 구역을 지켜내야 돼. 나에게도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거, 내 개인에게도 좋은데 공동체가 좋은 거. 잠깐 언급한 대로 근래에 제가 이제 몰두하고 있는 것이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입니다. 코로나를 맞았어요. 3년 동안 이거 죽을 맛입니다. 대면 사업이잖아요. 손님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수입은 영원. 80년 300만 원씩만 쳐도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저는 국가 예산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기업이 없습니다. 차닥해다 차닥해다. 이렇게 붕괴하는구나. 이런 변수가 있구나. 근데 그때 준 선물들이 있어요. 선물이. 바이블을 다시 읽게 되고 엄청난 영감을 얻고, 제가 성악도 배우고, 지금 불러볼까요? 그리고 K-디아스포라. 히브리대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파견 나가신 히브리대 교수하시는 유진상 교수,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경이로운 프로그램이 있대요. 버스라이트 이스라엘. 20년 됐습니다. 80명이 같이 갔어요. 무료 여행입니다. 청년들을 불러서 여행시키고 기업 연수 견학하고 멘토 만나게 하고. 이거구나. 그래서 저희 재단, 또 푸르나무 재단, 우리 이제 이종익 총장, 여러분들 같은 동문이잖아요. 김종기 사장 만나서, 그래 한국에서 민간 재단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신뢰받고 투명하게 운영된 것 아닙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바로 합시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K-디아스포라 세계인데, 국회 포럼 처음 열었을 때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께서 밤 11시에 전화해가지고 저 경상북도에서 맨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얼마 전에 47명 초청해서 여행 잘하고 이분 스피치하고 울고 웃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아마 여기에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의 핵심은 한글 교육. 이거 한글은 나중에 세계화될 것입니다. 과학화될 거예요. 컴퓨터 용어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석유는 나지 않지만 이걸 나중에는 다 디지털 언어로, 컴퓨터 언어로 변환되면, 컴퓨터가 이제는 뭐 이 언어로, 한글로 쭉쭉쭉 나오는 시대를 이미 전망하고 예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고 있어요. 세계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핵심은 한글이에요. 석유는 나지 않아도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물질적 어떤 가치, 풍요 속에서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연대. 이걸 만일 제가 어떤 기업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꿈을 꾸지 못합니다. 전 세계 190여 국가에 750만 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그중 제2동포 청소년은 200만 명. 이제는 서로 연대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안과 한반도 밖에 사는 한국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각자의 경험과 지식, 아픔과 외로움을 나누며 새로운 길을 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초점을 모아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에 누군가가 나서야만 합니다.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일깨우는 일만으로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이사장님 같은 연배는 길을 내고 첫 길을 내면 희망이라는 글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물줄기 잡고 이제 저희는 떠나가고 그 꿈과 꿈넘어 꿈은 대물림이 돼서 장강을 이루는 그것을 꿈꿔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종류 업종은 좀 달라도 분야는 달라도 언젠가는 이 고래, 이 강물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그 재단, 그 비영리 법인 이곳에 어떤 수익을 보장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영적 독서 훈련 그리고 영적 글쓰기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소울과 다릅니다. 스피릿은 달라요. 스피릿은 우리의 인간이 갖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어떤 상태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독서를 하더라도 가장 쉬운 것은 기도하고 명상하고 책을 읽는 거죠. 글쓰기를 하는데 글을 쓰는데 아침 편지 제가 22년 쓰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그냥 쓱 쓰는 게 않고 내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좀 평화롭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 좀 전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학교 열면 여러분도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베이스는 오늘 명상 이 마지막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49에 알았습니다.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왜 내 인생의 맛이 40대 30대 때 내 앞에 와서 고두원 자네 오늘부터 명상에 대해서 공부해보게 이렇게 말해준 선배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자, 이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십니다.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선배로서 권유해드립니다. 명상을 시작하십시오. 명상은 비종교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종교를 갖고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다 명상이 있어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앵커, 기독교적인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명상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이 종교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명상은 확산되고 있어요. 저는 이 명상을 넘어서 영성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 더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뭐냐? 달라이라마가 위대한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다스리는 훈련이다. 일하실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일에 종사하면서도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주파수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오르는 순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명상이 필요한 거예요. 방법은 만 가지입니다. 방법은 만 가지. 천천히 걷는 것, 조이 안에서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 그 첫 출발이 호흡이에요. 호흡. 저 이거 49에 알았습니다. 어떤 호흡? 긴 호흡입니다. 한숨이 아니에요. 하품이 아닙니다. 다섯 번만 하면 고요해집니다. 화가 사라집니다. 땀이 식습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힘들었을 때 내가 이 조직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 더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상처투성입니다. 예전에 그 상처만 생각하면 우라가 났고 막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침 편지도 있었고 제가 저런 것을 꿈꾸게 된 거예요. 최고의 치유자는 누구냐? 운디드 힐러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자신의 상처를 잘 소화시켜서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미소로 다가갈 수 있는 운디드 힐러,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이 비영리대에서 일하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운디드 힐러입니다. 여러분 다 상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한 6년 전에 해서 치유가 됐거든요. 유방암 2기에 혈액암 말기에 가지고 참 어려운 구간을 거쳤어요. 정말 기도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세게 하게 되고 막 격해지고 이래요. 근데 암에서 회복되니까 지금은 최고의 치유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불러서 하면 첫 마디가 그래요. 안 죽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상처, 거기에서 돌아갔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사함으로 와서 그 기운으로 우리 사회에 조금 더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